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김현도라고 하고 여기 안내 스텝이 아니고 발표자였고요. 사실은 이 장소를 이렇게 쓰게 되셔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의 편의와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됐고, 발표 제목은 장애보고서 공지문 번역의 즐거움인데, 이게 과연 즐거움일까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IT 회사의 서비스 팀이다라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손을 잠깐 들어볼 수 있어요? 얼마나 될지 궁금해서요. 사실 이 모임이 거의 다 남자일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거의 다 개발자 이런 엔지니어 분들일 줄 알았는데 좀 성비가 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서 의외였는데, 저는 이 회사에 다니고 있고 원래는 기술 지원팀에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 영업팀으로 이제 팀을 옮긴 상태고, 그 전에는 사실 프로 사과러였어요. 기술 지원팀이니까 사실 칭찬을 받기보다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 내지는 이런 불편을 겪게 해드려서 너무 미안하다, 내지는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메일이나 공지문들이 개인의 능력으로 다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그 본사의 컨펌이라든지 뭔가 외국인이 만든 무언가 영문 메일이라든지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재번역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객님의 마음에 맞게,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그 목적이 이 원래 글을 쓴 사람이 의도했던 말을 듣는 사람 내지는 보는 사람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원래 목적인데, 이 케이스에서는 사실 이거랑은 크게 상관없이 듣는 사람들의 기분과 만족도에 더 많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썼던 보고서들이 이런 형태인 건데, 실제 업무는 이렇게 생긴 거죠. 영문으로 써져 있는 이런 장황한 영문 번역서인데, 이게 내용의 컨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이쪽에서는 장애문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완벽했었는데 정말 간단한 실수로 이렇게 된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게 목적이고, 이걸 받아보시는 분들은 난 너무 화가 났는데 너가 그렇게 쓰면은 너는 나를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아예 바뀌어지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의 번역 경험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장애 보고서나 장애 공지문 같은 것들은 적게 볼수록 좋은 것들, 적게 볼수록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업무상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가장 적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겪었던 제 스스로의 개인적인 번역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지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글로 올라오는 이 회사의 한글로 올라오는 공지문 같은 것들을 제가 많이 썼었는데, 예전에는 이것도 사실 영어 원문을 보면 되게 딱딱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재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나서 너네들에게 이런 것들을 굳이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면은 이쪽 영업한테 연락해서 내지는 돈이 되는 고객사가 되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또 이렇게 친절하게 말투를 바꿔서 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경험인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번역이 언어적인 번역도 있겠지만 이 상황적인 번역, 이 A라는 영어 단어가 뜻하는 이 한국말을 그대로 번역하는 그런 언어적인 번역도 있겠지만, 이 A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상황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까지 고려한 다음에 먼저 사실은 번역문을 내보내기 전에 먼저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써봐요. 사실 실제로 혹시 이런 장애가 이런 것 때문에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도 안 되지 이러면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좀 바꿔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적 번역이라는 것도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번역을 해보시는 많은 경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영어를 이해하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걸 한글로 맞게 적당한 표현력과 문장력으로 이거를 잘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영어에 대한 저런 문법적인 얘기들은 이 고객이 말한 것들을 다시 전달해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이니까 약간 부차적인 문제를 치더라도 저는 한글이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경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 한 문장이지만 이것들을 잘 이해하게 만들려면 두 문장 내지는 더 긴 문장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앞뒤 문장까지 다 추가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전문적인 도구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대부분 서브라임 텍스트로 그냥 번역을 했고 좀 도움을 받았던 것들은 그래멀리 정도였는데 한글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도구의 도움을 받았다기보다 저는 표현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무실에 종이신문이 매일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이렇게 종이신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기사에 담긴 내용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기자는 물론 객관적인 상황만 다 설명한 거고 뭔가 주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썼는가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봤던 것 같고요. 네, 결국 왜 했는가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월급을 주니까 이 일이 맡았으니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결국 스스로 어떤 이 번역이라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형태를 띨 업무겠지만 이걸 왜 즐겁게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직접 연구해 보거나 개발하거나 운영해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뿌듯함이 사실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런 뿌듯함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끝이 아니군요. 그래서 업무적인 거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계속 회사 관련된 뭔가 번역만 하다 보니까 이게 지루하기도 하고 난 왜 계속 미안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까도 잠깐 뒤에서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카마이가 어쩌고 얘기하면 일단 미안한데 내가 미안해. 근데 내가 뭘 미안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과정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미로 이제 번역을 할 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블로그가 재밌는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밌다라고 하는 저의 판단 기준은 얼마나 삽질을 내가 보기에 재밌게 했는가. 예를 들면 저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블로그에 올라온 가장 재밌었던 글 중에 하나가 그 페이스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 기계에서 테스트해봤는가에 대한 글들이 있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뭐 가상머신에다 올려서 했다가 실제로 핸드폰을 올려서 했는데 이 핸드폰에 올려서 했는데 결국에는 동남아시아나 이런 여러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 상황을 만들려고 삽질을 했던 게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보여서 이제 이런 것들을 취미 삼아 번역을 이렇게 슬금슬금 해서 몰래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는데 나중에 좀 올라갈 만 공유할 만한 뭔가 그런 수준이 되면 공유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정도가 제가 번역의 세계에 갖고 있는 경험이고요. 원래는 이 발표의 계획이 그저께쯤까지 없다가 한번 권유를 해주셔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